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경주예요. 와, 배경부터가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경주까지 왜 왔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맨날 똑같은 풍경에서만 찍었잖아요. 저희가 좀 다른 풍경 보여드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차를 리뷰하고 싶어서 경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조금 특별했어요. 저희는 기차 타고 먼저 몸만 오고요, 이 차는 차란차 모빌리티라는 어플을 통해서 기사님을 섭외한 다음에 여기까지 제 앞에 모셔온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컨디션이 지금 쌩쌩해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더 쌩쌩한 몸으로 지금 이 차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저희가 가져온 차는 아우디 Q8이고요. 지금부터 이 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우디 Q8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Q7은 사람들이 딱 넓게 탈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SUV라고 하면은, 얘는 누구랑 차체를 공유하는지 아시죠?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리고 카이엔, 이런 친구들이랑 차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하게 꾸며진 차예요. 앞에도 강력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스포티한 매력을 뿜어내는 게 어디냐, 여기 이 창문 각도, 텀블홈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스포티한 매력을 부과시키는 거고요. 뭐 뒤쪽까지도 예전에 봤던 Q8 모습 그대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차는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아우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죠? 휠 봐봐. 와, 22인치 휠인데 금색 휠이 달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우디 스포츠 전용 휠이고요. 이게 신겨져 있는 Q8과 안 신겨져 있는 Q8은 상당히 다른 자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휠 아치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휠이며 타이어며 금색으로 돼가지고, 금색이 또 검은색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꽉 채우고 있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요, 문을 열자마자부터 보여요. 블랙 앤 레드 확 티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심지어 스웨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보들보들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우디 익스클루시브라는 이런 레터링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를, 나만을 위한 차를 타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엄청 예뻐. 빨간색인데 가죽 느낌도 상당히 좋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도 확 풍겨 나오고요. 실내의 다른 디자인들은 뭐 Q8이랑 똑같아요.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고, 아우디는 실제로 보는 실내가 더 또 예쁘다는 거, 이거는 꼭 한번 실물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루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어요. 디자인 솔직히 너무 흔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차를 좀 타봐야겠습니다. 경주에서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풍경들부터가 서울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양옆으로 이제 한옥 같은 것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경주는 이런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시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마음부터가 새로워요. 자,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우디 Q8, 그 중에서도 50 TDI 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얹어져 있는 엔진이 V형 6기통 3.0L 디젤 엔진이 얹어져 있어요. 요즘 디젤 엔진 얹은 차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선택 빈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디젤 엔진의 진면목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거리를 떠나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대형차일 때, 그리고 6기통일 때,
가장 큰 진면목을 발휘합니다. 사실 디젤 엔진이 이 출력 면에서는 크게 볼품이 없어요. 이 차의 무게가 지금 2.3톤이 넘어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출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토크라는 거예요. 보통 마력 수치를 나타낼 때는 토크랑 엔진 회전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 역시도 엔진의 최고 회전수가 5000rpm이 채 안 되는 걸 봤을 때 마력수는 떨어지지만 엔진의 힘만큼은 충분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밟잖아요? 우와! 이 출력이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괴팍한 출력으로 다가오진 않지만요, 이 가속 감각이 정말로 푸짐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엄청나게 커다란 힘이 뒤에서 이렇게 밀려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디젤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RPM 영역에서 출력이 충분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게 또 디젤 엔진의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디젤 엔진의 단점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엔진 회전 질감이 거칠다, 시끄럽다, 이런 점들이 단점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 QA 같이 이렇게 5m에 이르는 커다란 차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차체를 채울 때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허투루 채워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흡음재나 방음 소재들, 그리고 엔진에 맞물리는 마운트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 엔진의 진동을 적절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디젤 엔진의 단점들도 많이 희석이 됩니다. 게다가 6기통 엔진으로 왔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4기통일 때보다 엔진의 회전 질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약간의 오버를 더하면 이 디젤 엔진, 지금 음색까지도 많이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차를 받자마자 시동을 켰을 때 그냥 일반적인 고성능 가솔린 엔진을 가진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고성능 가솔린 엔진들도 엔진의 음색이나 진동 같은 것들을 스포티하게 다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정도의 진동과 소음을 살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아우디가 이런 스포티한 매력을 뿜는 Q8에 6기통 디젤 엔진을 얹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디젤 엔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보게 되는 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은요, 지금 여기 경주까지 탁송을 통해서 보내왔잖아요. 300km 이상의 거리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연비 찍혀있는 게 리터당 12.8km가 찍혀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차는 대형 SUV이고요, 그리고 2.3톤이 넘어가는 차입니다. 게다가 쿼트로 4륜 구동 시스템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연비를 뽑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보니까 뭐 디젤 엔진을 얹어가지고 손해본 게 있나 싶을 정도 예요. 요즘에 뭐 디젤 엔진을 보는 시선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장점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긴 있네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RPM을 높게 쓰지 못한다는 거, 이게 이렇게 QA 같이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들한테는 분명히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가 어떤 게 맞물려 있냐면요, ZF 8단 미션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의 모드를 S모드로 바꿔놓고 변속을 수동으로 살짝 조정을 해보면요, 빨라요. 여러분, 아주 빠릅니다. 다시 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요, 변속을 하는 그 순간에 변속 충격도 없네. 우리가 ZF 8단 미션을 칭찬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웬만한 DCT 변속기보다 빠른데 변속 충격은 또 없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똑똑하게 변속을 해준다는 게 ZF 8단 미션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아우디도 이 ZF 8단 미션을 잘 다루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면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변속을 착착착 진행해준다는 거예요. 일반 컴포트 모드일 때는 컴포트한 상태로 1500rpm 밑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항상 애쓰고 있고요. S모드일 때는 2000rpm 언저리에서 출력을 쏟아낼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요, 금세 변속기를 바꿔물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또 변속을 이어나가 주고요. 이렇게 기민하게 내 생각대로 자동 변속기가 따라 붙어 주니까 RPM이 낮아서 이 디젤 엔진의 출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잠재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디 Q8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차들, 포르쉐 카이엔만 보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원래 팔방미인이 자기 컨셉이에요. 부드러울 때는 하나씩 부드러웠다가 달릴 때는 한껏 차체를 조여주는 게 특징인데, Q8은 외모부터가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을 띠고 있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주행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대로 기본 컴포트 모드일 때도 조금은 단단한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건요, 앞에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분명히 단단함이 서려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에어 서스펜션의 벨로우즈가 이렇게 살포시 움츠러들면서 만들어주는 부드러움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컴포트 모드에서는 앞쪽 서스펜션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놨고요, 뒤쪽은 조금 더 단단하게 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 찾기 쉽지 않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차체의 안정감을 크게 가져가고자 하는 아우디의 의도가 서려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점에서 장점을 발휘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허둥대지 않죠. 내가 어떤 도로를 가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5m에 육박가는 차체지만 2.3톤이 넘어가는 무게지만 일반 도로를 다 돌아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경주의 이런 뒷길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편하게까지 해요. 이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이해가 아우디가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풀어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차체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면서도 노면의 요철은 또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다이나믹으로 왔을 때는 한층 더 단단해진 하체 세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높이도 살짝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일단 이 상태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 보면, 와, 소리부터가 다른데? 텁텁텁텁 하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때는 앞쪽 서스펜션까지도 더 단단해지고 뒤쪽 서스펜션은 한결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차체를 다루기가 조금 더 부담이 없어지고 직관적으로 변했어요. 오,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달라진다.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은 앞코가 코너 안쪽으로 싹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경쟁차인 BMW랑 비교해 봤을 때 예리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아우디의 차들이 항상 그래요. 너무 정직하게 돌아나가거든요. 이 사륜구동의 움직임, 파워트레인의 출력 전달 과정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분인데, 기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모든 부품들이 맞물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고스란히 따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돌리는 만큼 반응하고 돌리는 만큼 내가 원하는 궤적대로만 차가 움직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했을 때 가장 크게 얻어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 재미예요. 우리가 짜릿함 속에서 운전 재미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영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적응력이 필요해요. 아우디 차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아우디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운전 재미를 고스란히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재미가 있으려면은 안정감이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차의 가격은 1억 2,480만 원인데 이게 경쟁차를 좀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이 가는 가격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는 어떤 차가 있냐면은 BMW X6의 딱 이 차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가 있습니다. X6 40 티어. 걔도 똑같이 V형 6기통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데 걔는 가격이 1억 3천만 원 중반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차급에서 장점들은 거의 다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질감 부드럽고 그리고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잘 달리는데 결정적으로 X6보다 Q8이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Q8은 2열 공간이 X6보다는 훨씬 더 넓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누리기에도 좋은 스포츠성을 가진 SUV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Q8 2열에 앉았을 때
부족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레그룸이든 머리 공간이든 굉장히 아늑하게 앉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E급까지 와서는 디자인이나 브랜드 같은 것들은 거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뉘다 보니까 딱 그거 하나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큰 메리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경주에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누렸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